라리가 분석입니다. 라리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라이브 켜서 녹화하고 있는 거고요. 좀 오늘 새벽에 당장 4시에 지금 현재 시간 녹화 시간 2시 새벽 2시 반인데 1시간 반 뒤에 시작하는 세비야 엘체 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들에 한해서 제가 또 한번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L님이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라리가 바로 시작해 보면 첫 번째 경기는 헤타페 대 오비에도의 경기입니다. 이 오비에도가 지난 시즌에도 원정에서의 저력은 무승부 생산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헤타페가 많이 유리할 거라고 좀 보기도 하는데 지난 경기에서 헤타페가 일단 저 우체의 삽질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었고, 아마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루키 리소의 활약과 함께 톱으로 이제 같이 투톱으로 마요랄이 선발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조금 올리겠다 싶긴 한데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르게 헤타페가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이 5백 체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만큼 라인을 좀 내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습 체제로. 지난 시즌에는 4-4-2 운영을 하면서 헤타페가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4-2-3-1, 4-4-2 바꿔가면서 기본적으로는 이 포백 체제에서 풀백들을 활용하는 축구를 했다면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수비 체제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역습에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모습을 분명히 이번 시즌 계속해서 경기 3경기 하면서 보여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이제 헤타페는 홈에서 경기를 하긴 하겠지만 라인을 섣불리 올리면서 압박하기보다는 수비 라인은 확실하게 유지를 하면서 3백들이 좀 센터 라인을 잘 잡아주는 축구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비에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즌 2부에서 원정 9무를 기록했었는데 리그 그 2부 리그에서 최다 원정 무승부가 총 10무였었고 그거에 다음으로 많은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어요. 21경기 원정에서 22골 22실점을 했으면 경기당 1골 1실점 수준밖에 안 나올 만큼 좀 촘촘한 축구를 했었거든요. 오비에도도.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헤타페 입장에서도 루키 리소와 함께 마요랄이 선발로 나와가지고 얼만큼 전방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1대1 내지 0대0으로 생까지도 나올 것도 좀 각오를 해야 될 만큼 아마 오비에도도 이 경기를 헤타페 잡으려고 섣불리 처음부터 덤비는 축구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헤타페 입장에서도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 풀백들이 올라가면서 3백 체제 3백이 그 밑에서 버텨주고 센터 라인에서 공격수가 부족해지면서 크로스 올리는 것도 해결을 못할 만큼 수싸움에서 밀려갖고 오히려 이제 박스 안에서 기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공격 성공 확률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 경기는 당연히 지금 개똥배 나오고 있지만 이 경기는 이 언더 말고는 따로 선택지를 구매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없지 않나. 오비에도도 버틸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소시에다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이 소시에다드가 지난 라운드에서 역대급 최악의 경기를 했죠. 오비에도, 앞서 말씀드린 오비에도 원정에서 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시즌 2무 1패로 지금 출발을 끊고 있는데 최근 리그에서 레알에게도 3경기 연속으로 클린시트 패배를 당하고 있고 맞대결 13경기 표본에서 지금 레알이 소시에다드에게 단 한 번밖에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알이 지금 알론소 체제에서 이 수비에 조금 더 체제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것을 시즌 내도록 보여주고 있고 지금 3승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 1실점 했던 거 그게 유일한 실점이었고 리그 공동 최저 실점입니다. 이게 이번 경기도 정말 중요한 게 지난 시즌에 레알이 좀 성적이 안 좋았던 게 원정 부진 때문이었어요. 이 지난 시즌 레알이 10승 5무 4패 기록을 원정에서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2018-19 시즌 이후로 클럽 최저 기록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거를 알론소 감독도 알고 있을 거고 오늘까지도 원정 경기에서 허술하게 지는 경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목표를 좀 설정을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 벨링엄도 없고 맨디, 카마빈가 그리고 그 슈퍼루키죠. 엔드릭까지도 지금 못 나오는 상황에서 오늘도 호드리구를 밀어내고 그 아르헨티나 초신성 그 마스탄 투오노라고 있는데 걔가 또 선발로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은바페랑 이제 비니시우스 주니어랑 같이 해가지고 세 명이서 전방에서 개인 기량으로 얘네들이 좀 뚫어내가지고 메이킹을 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부분이 서야지 이걸 레슨을 좀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결국 측면에서 비니시우스도 마찬가지고 경기 지난번 뭐 레알 경기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스탄투오노도 얘도 이제 아르헨티나 축구 선수이죠. 발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 리버플레이트라는 곳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레알에 입성을 한 건데 나이가 이제 만 18세밖에 안 했지만 정말 뛰어난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량으로 측면에서 그래도 활약을 좀 해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면은 한 번은 뚫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다만 이게 오버를 그렇게 본다면 추천드릴 수가 없는 경기이고 오버를 이미 못 저는 이게 정배당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버를 이미 못 보는 경기가 되어 버린다면 저는 레알 핸디슨도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구매하시더라도 일반승 정도로만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그래도 최근에 레알이 수비가 좀 괜찮아진 편이라 가지고 클린시트 기록할 것도 좀 기대를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레알이 1대0 내지 한 2대0 정도 일단 승리를 보는데 오버의 메리트는 전혀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경기는 빌바오 대 알라베스입니다. 이제 빌바오는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작년에도 활약을 했었던 메인 수비수죠. 알바레즈가 최근에 이 탈모약을 처방해서 먹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도핑 성분이 검출돼가지고 10개월 징계 처분을 받아서 못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사우디로 갔다가 맨시티에서 이제 사우디 갔다가 다시 연봉 400억 가량을 포기를 하고 이제 낭만을 찾아서 데뷔한 친정팀으로 돌아오는 라포르트가 이번 경기는 아마 못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체제가 조금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춰진다고 볼 수가 없는데 또 초비상이 걸린 게 이 스페인 원정 이제 니코 윌리엄스가 그 스페인이 아니라 포르투갈이죠. 니코 윌리엄스가 A매치 두 번째 경기에서 결국 이 근육 부상을 달고 복귀를 하고 말았어요. 이 튀르기 예전이었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 아마 니코 윌리엄스가 못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알바레즈도 그 원정 경기에서는 버티는 선택을 하는 클럽이고 워낙 홈 극강의 이제 빌바오라고 하지만 학살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워낙 경기장 열기가 또 뛰어난 클럽입니다. 빌바오 홈구장이. 그래서 홈 이점은 언제나 확실하게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축구 좀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전술적으로 고려를 하면 결국 이 이나키 윌리엄스가 메이킹을 다 해줘야 되고 그나마 중앙에서 산세트랑 베렌게르가 오늘 좀 공격적으로 좀 해주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유효 슈팅이라든지 슈팅 전체적인 그 공격 찬스 같은 거는 꽤나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한다만 이게 많이 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미 20년 동안 빌바오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할 수가 없었던 알바레즈였었고 빌바오 정배 보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래도 지난 시즌 니코 윌리엄스가 부상 이탈했었던 마지막 리그 5경기에서 모두 빌바오가 언더를 깠어요. 1대1, 1대0, 2대0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잘해야 2대0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1대0 생각하고 접근하기에는 자칫 혹시나 알바레즈에게 또 한 방 먹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를 그냥 언더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배당에서도 빌바오 일반승보다도 좋다 보니까 좀 더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경기긴 합니다. 이 경기. 그 다음 경기는 이제 AT 마드리드 대 비아레알입니다. 아마 오늘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역배 볼 수 있는 경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경기가 이제 오늘 시작하는 세비야와 엘체 경기. 이것도 지금 최근 엘체 페이스를 따지고 보면 세비야 이거 방심할 수가 없거든요. 엘체가 지금 매섭게 엘체가 또 이렇게 좀 한 방 한 방 매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리그 무패로 지금 시즌 스타트를 끊었는데 세비야 경기 포함해가지고 지금 오늘 AT 마드리드 그런 나중에 한두 경기 정도 말고는 역배 볼 게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T 마드리드 경기죠. 지금 AT 마드리드도 리그 출발이 지금 최악입니다. 2무 1패로 시작했고 홈에서도 엘체만데 비기면서 지금 비난 연호를 좀 있는 편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이티는 올해 선수 구상에 있어서 조금 오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 이적이 좀 많죠. 지금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저 지로나에 가면은 그 비첼이랑 그 르마였나요? 걔하고
이제 거기 뛰고 있고, 그다음에 데파울도 지금 임대 보낸 상황이고, 인터 마이애미 갔죠. 그러면서 지금 미드필더 라인에서 좀 많은 것이 좀 바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라면 갤러거도 올해 이제 자리를 못 지키고 이적시킬 거란 말이 있었는데, 일단 잔류를 시켜가지고 갤러거 체제에서 선발 스타팅을 계속 시키면서 이제 센터 공격 라인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리즈만도 이적 이슈가 없어졌으면은 팀 잔류를 했는데, 이미 여름부터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리즈만이 이제 선발로서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없다. 살짝 손흥민 같은 포지션으로 밀려나면서 이제 벤치를 지킬 수도 있다. 뭔가 이제는 대표적인 선수로서 보기에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는데, 사실 그리즈만 안 쓰고 나서 지금 AT 마드리드가 저는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실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히메네즈 부상에 데파울 임대 보내고 그 자리에 또 그리즈만도 안 쓰고 그 카르도소 쓰면서 버티려고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됩니다. 그나마 뭐 갤러거, 알바레즈, EPL 듀오랑 그다음에 그 시메오네 써가지고 중앙, 그다음에 포워드, 그다음에 측면 쪽에서 상하편대로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좀 챙길 수 있는 멤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골로 만들어지면서 조직력으로 확실하게 증명됐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결과가 안 나오죠. 근데 지금 색깔이 조금 AT 마드리드가 없어진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지금 비아레알이 이번에 모레노가 하필 딱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갖고 이번에 A매치 기간 때 그 리옹에서 미카우타제를 영입을 했습니다. 공격에서 이제 오늘 경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다리가 딱 이제 햄스트링 이탈과 맞춰가지고 지금 그래도 잘 합류가 되어서 오늘 경기도 지금 공격에서 비아레알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기세부터 이미 AT 마드리드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비아레알이 원정 경기라지만 홈이었으면 전 비아레알 승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원정이지만 실제로 비아레알이 과연 질까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터져도 그냥 일단 AT 마드리드보다는 비아레알 프렌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시즌 행보 자체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에 셀타비고와 지로나인데, 이것도 이제 지로나도 좀 지독하죠. AT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AT 마드리드에서 허리 라인으로 이제 비첼이랑 그 르마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센터 라인을 좀 받쳐주게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리그 3연패를 시원하게 받고 시작하고 있고, 문제는 셀타도 지금 이제 성골 유망주들, 꼬맹이 어린 선수들 19살, 20살 선수도 올려가지고 이제 2부에서 올려서 스쿼드를 구성해서 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지금 3무로 시즌 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홈에서는 그래도 이 득점이 원래라면 셀타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번 경기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독한 상성의 좀 악연을 좀 끊어낼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최근 리그 5번 막 붙어가지고 얘네가 지로나에게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지로나가 그 해당 기간 동안에는 정말 강했던 시즌이거든요. 재작년하고. 그래서 그때 지금 지로나와 지금은 좀 다르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진짜로 기회가 될 수 있지도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지로나가 그렇게 리그 5연패를 받고 있고, 이게 6년 만에 지금 6연패를 할 수도 있는 이 최악의 사태까지도 지금 몰린 상황입니다. 반전의 여지를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나마 지로나가 이번 A매치 기간 동안에 이 디나모 키예프라는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었던, 실제로 이번 시즌까지 계속 뛰고 있었다 갑자기 데리고 온 건데, 골잡이인데 그 바나트라는 친구를 이번 A매치 기간 동안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출전할지 여부도 사실 아직 모를 뿐만 아니라 라리가에서 이제 실력 증명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좀 변수로 작용하는 유일한 요소가 이 바나트가 출전해서 이적한 라리가에서 활약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인가 아닌가, 그거일 텐데, 바나트가 이제 포텐이 터지는 게 아니라면 이 경기는 저는 셀타가 진짜 실제로 좀 클린시트 승리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는 경기예요. 여전히 이제 아스파스가 나이가 있긴 합니다만 에너지 레벨 안 떨어지게 잘 띄워주고 있고, 자라고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성골뉴스들 올려가지고 공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셀타비고거든요. 오버가 정배긴 한데 저는 클린시트 생각도 있어서 저는 이 경기를 좀 언더 쪽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라고도 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그 다음에 레반테 대 베티스입니다. 베티스가 지금 이스코가 부상으로 빠져 있어요. 그 자리를 로셀소가 활약을 해주면서 그래도 3경기 동안에 1골 1어시로 합격점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긴 한데, 이 이스코 게 많이 크죠. 그나마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이제 안토니가 맨유에서 드디어 완전 이적을 시키면서
220만 유로인가요? 그렇게 연봉을 주면서 이적료를 주면서 또 완전히 이적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에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 아마 하나의 돌파구가 생긴 게 참 다행이죠. 맨유에서 삽질하면서 그렇게 욕먹었던 안토니지만 탈맨유 하자마자 베티스에서 미친 듯한 활약을 했었던 게 이 이스코가 아니라 저 안토니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코가 없는 것은 베티스에게 여전히 가장 치명적인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안토니가 있다면은 오늘 정배당 받은 거 배당은 높지만 이유는 근거는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만약에 이스코가 있었으면 저는 베티스가 원정 경기지만 이거 진짜 핸디슨까지도 봤을 것 같아요. 이스코가 그만큼 해주는 게 많이 큰데 오늘도 그 역할을 로셀소가 대체를 해줘야 될 거고 나름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베티스 정배 생각할 만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 안토니가 아마 루이바를 좀 밀어내고 나오게 되면은 공격에서 좀 이렇게 시너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른쪽 윙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에르난데즈만 톱에서 정신을 차려주면은 승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긴 해요. 심지어 2013년 이후로 12년 동안 양 팀이 총 13경기를 치르면서 일단 무승부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게 불안한 게 베티스 원정 무승부거든요. 예, 핸디캡은 일단 도저히 손이 가질 않아요. 이 스코어가 없다 보니 저는. 그렇다면 일반승 정도로는 메리트를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배당이 좀 쪼리시면 이건 어쩔 수 없지만 배당이 이제 좀 짜도 이제 언더가 좀 주력이 돼야 되는 경기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이고 한 조합 정도 스플릿 해갖고 좀 소액이라도 베티스 일반승 정도는 이거는 안토니를 좀 신뢰한다면은 한번 가볼만 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안토니가 베티스에 이적하고 나서 활약한 걸 못 봤고 맨유에 대한 잔상만 가지고 있다면 그냥 뭐 못 가게 아마 손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베티스에서 안토니가 했던 활약에 대해서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 안토니가 합류를 했다는 소식만으로도 베티스 승을 아마 누를 만큼의 충분한 근거는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도 합니다. 다만 저는 일단 먼저 생각하는 건 아마 언더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 오사수나와 라유의 경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많이 거칠고 또 열기가 뜨겁기로 악명 높은 게 이 오사수나의 홈 경기입니다. 아마 프로토 좀 하시고 라리가 좀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관중들이 인성이 이미 응원보다는 야유에 좀 집중될 만큼 이 원정 팀들이 굉장히 좀 꺼리는 구장이 이 오사수나 홈구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정배받은 것은 홈에서의 이점을 분명히 오사수나가 메리트를 어드밴티지를 좀 받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오사수나가 지난 시즌부터 지금까지 리그 홈 5연승 중이에요. 무려 이 5경기 홈 5연승 하면서 실점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철벽의 수비를 보여왔던 거죠.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라요는 근데 라인을 라요도 올릴 경기가 아니에요. 근데 경기한 걸 보면은 라요도 섣불리 덤비진 않겠지만 공을 잡았을 때 마무리를 하려고 계속해서 피니쉬를 하려는 움직임은 레알이 아니라 바르샤를 상대로도 나왔었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요도 그렇게 바르샤를 압박하면서 충분한 이 공격을 만들어냈었고 분명 기회도 많았었어요. 한 골 이상을 더 넣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패스 성공률도 나쁘지 않았던 경기였었고 바르샤를 상대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오사수나 원정이라지만 그만큼 못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제 부디미르가 톱에서 버티는 오사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격에서 워낙 터프하게 나가는 팀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기회를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 심판 콜에 따라서 오사수나가 이점을 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어쩌면은 그 카드가 오사수나를 오히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경기예요. 워낙 이제 홈팬들도 열정적으로 좀 빡세게 야유를 하면서 경기 쉴 틈 없이 계속 야유를 하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선수들이 좀 플레이가 거칠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이 아빌라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문제아였죠. 지금은 없는 게 참 다행입니다만 나왔다 하면 거의 뭐 퇴장 뭐 진짜 우려는 매 경기 계속해서 달고 있을 만큼 거친 플레이를 하는데 사실 아빌라가 아니라도 오사수나는 홈 경기에서도 특히 이제 빨간색 카드를 좀 조심해야 되는 팀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카드가 라요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성질을 부리면은 라요도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오사수나도 그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경기력을 본다면은 저는 라요가 오사수나에게 그렇게 밀린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경기. 그리고 진짜 1대1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있어 보이고 이게 그럼 프랭 갈 바에는 좀 배당 쪽에서는 어쩌면은 언더가 좀 더 배당이 좋다 보니까 1대0
뭐 0대0 무도 생각할 수 있고 1대1 뭐 그 정도 선에서 예상을 하면 2.5 이것도 언더 게임 다 언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보는 경기입니다. 이것도 오늘 어느 번 다 지금 언더를 찍어놨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매치업상.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 제가 말 안 해도 다 뭐 똑같죠. 바르샤인데 A매치 휴식 때문에 야말이 뭐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면은 바르샤 뭐 핸디 봐야 되는 경기일 거고 뭐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여기에서 좀 조합을 또 조합픽을 알려드리고 했었고 조합을 조금 알려드려 보면 당연히 뭐 바르샤 마이는 다들 가져가시겠죠. 한 점 챙겨가는 건데 저는 바르샤 마이의 이제 조합을 두 폴로 짠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베티스 네, 베티스 언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베티스 언더, 빌바오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빌바오 언더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빌바오 언더. 알라베스 상대면 이거 1대0, 2대0 선에서 날 것 같은데, 빌바오가 홈에서는 수비 떡벽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알라베스는 저는 무득점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빌바오 언더랑 이제 바르샤 선이랑 한 조합 먼저 챙겨갈 것 같고요. 뭐 레알 일반승도 가져가고 싶은데 좀 도전적으로 한 포를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비아레알 무승부 그 다음에 베티스 일반승 한번 챙겨볼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당연히 조금 안전빵으로 바꾼다면은 당연히 프렌에 이제 베티스 언더 뭐 이런 쪽으로 3배 챙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승으로 이렇게 해도 3,700 나올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합을 챙겨갔대요. 그래서 오늘 1번 조합이 되는 거는 저는 뭐 레알도 아닙니다. 일단 바르샤 핸디가 제일 좋아 보여요. 바르샤 핸디승이. 1승에 빌바오 2.5 언더를 먼저 좀 생각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합을 짜자면은 뭐 비아레알은 조금 도전적인가? 그냥 레알 일반승에 베티스 언더 한번 챙겨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으로 하면은 베티스 핸디무 비아레알 무 뭐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 경기 안 했네. 요게 경기가 없네요. 에스파뇰 마요르카 경기가 포함이 안 돼 있네 회차에. 일단 뭐 없어도 다음 회차니까 안 하는 걸로. 베티스 엔디모의 이제 비아레알 무, 요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가 괜찮을 것 같네요. 고배당으로 간다면은. 네, 요렇게 하면은 라리가 프리뷰 그리고 조합 드리는 거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세 조합 정도 알려드려 보고 다들 또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라리가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